안녕하세요. 네티입니다. 오늘 엄청 추운데 이 동영상 올린 지가 좀 돼서 일부러 이 강가까지 나왔어요. 또. 자, 오늘은 핸드메이드 수입원 중에 강의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. 강의만 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만큼 괜찮은 분야죠. 저는 2011년도랑 12년도 수업을 했어요. 근데 좀 수업들이 특이한 것들을 많이 해서 이 수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은 수업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. 2011년에 10x10 핑거스 아카데미에 입점을 하면서 수업을 처음 시작하는데, 이 수업은 내가 그냥 정해요. 몇 가지를 정해서 한 달 단위로 신청하고 1인당 수업료 재료비를 내가 책정하면 됩니다. 보통 2시간에 1인 2만원 뭐 이런 식으로 책정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 수업에 사람이 많을수록 수입이 괜찮아지는데, 사실 저는 이렇게 수업이 잘 되진 않았어요. 보통 한 3인 정도만 해도 저는 수업을 했어요. 그때 당시에 광주에 살고 있었고 엄마가 서울에 있으니까 수업을 핑계차 엄마를 보러 서울로 오는 그런 느낌으로 수업을 진행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수업을 그 당시 내가 시작했던 이유도 어떤 이 공예 분야를 학습을 시키겠다, 뭐 기술을 알려주겠다,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. 사실 그 당시에 그 바느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. 너무 행복하고 나는 이렇게 바느질하는 이 모습으로 늙어 죽을 거야, 막 이런 확신이 있었던 때죠. 지금은 계속 변한다라는 걸 이제 알지만 그 당시엔 너무 좋았어요. 이렇게 재밌고 좋은 걸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되지 않나? 많은 사람한테 알려줘야겠다, 이런 생각을 한 거죠, 나는. 그래서 보통 초급, 중급, 고급 과정 뭐 이렇게 뭐 코스별로 수업을 하지 않았어요. 그냥 뭐 내가 샘플 만들고, 내가 만들고 싶은 거 샘플 만들고, 가르쳐 주고 싶은 거 샘플 만들고, 그래서 그걸 수업으로 올렸죠. 이렇게 코스 이렇게 하는 수업들은 거의 안 해봤어요. 사실 그럴 만한 능력도 없었다고 보고요. 또 성격상 그렇게 꾸준히 하는 수업도 좋아하지도 않아요. 이 핑거스 아카데미 수업이 사실 수익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. 근데 매달 이 수업이 오픈되잖아요, 인터넷으로. 근데 이 수업 내용을 지켜보는 기업이나 단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올리다 어느 순간이 되니까 개인적으로 수업 의뢰들이 들어오더라고요. 근데 이 수업들이 굉장히 괜찮은 수업들이었어요. 예를 들면 백화점에 VIP 룸이 있잖아요. 그 백화점 VIP 룸이 가면 뭐 이렇게 VIP들 차도 마시고 앉아서 뭐 얘기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있는데, 요 VIP들 대상으로 하는 수업들이 있어요. 공예 수업이. 그럼 기본 10명을 채워주시거든요. 그럼 10명의 강사료 따로 있고 재료비 있고. 그게 이게 한 백화점 VIP 룸에서 수업이 잘 되면 전국에 있잖아요. 또 지역별로. 그럼 지역별로도 또 수업이 의뢰가 들어와서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수업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관공서 수업은 일단 사람이 많아요. 한 3, 40명 정도 되니까 기본 강사료 있지, 재료비 있지, 이러니까 굉장히 좀 괜찮죠, 이 수업도. 근데 관공서 같은 경우는 강사 자격증이 있어야 수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, 그 당시에도 그랬거든요. 근데 당시 저는 강사 자격증이 없이 그냥 수업을 했어요. 쭉 계속. 그러니까 나는 사실 배우기는 많이 배웠어요. 뭐 양재, 한복, 규방공예, 퀼트, 홈패션, 전통자수, 이렇게 공예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랑 비슷하더라고요. 굉장히 많은 분야를 배우시죠. 보통 저는 초급 정도 배우고 마음대로 만드는 걸 좋아해요. 그래서 또 공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, 그래서 길게 배우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래도 강사 자격증이 없었는데도 이렇게 좋은 강의들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마도 여러 공모전에 입상한 경력, 그리고 괜찮은 전시 경력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강사 자격증이 없다면 또 다른 경력들을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. 그러니까
또 내 공방에서 수업을 하기도 했거든요. 잠깐 딱 1년 공방을 냈어요. 근데 저 출퇴근하는 거 너무 싫어해서 이건 못 하겠더라고요. 그리고 공방 수업은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잡아먹어요. 이렇게 오시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수업 시간이 끝나도 하던 것도 더 하기도 하고, 뭐 이렇게 시간이 좀 되면 점심도 같이 먹게 되고 막 하면서 이게 딱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들이 많이 써야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칼같이 뭔가 자 수업 됐습니다 나가세요 뭐 이런 거 잘 못하니까 이 수업이 나한테 맞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건 몇 번 해보고 공방에서 수업은 하지 않아요. 또 기업에서 하는 수업들이 있는데 기업도 인원수가 많아요. 30명 50명 막 더 많은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고, 인원수가 많고 강사료도 좀 많이 주더라고요. 기업 같은 경우 거기에 재료비까지 있으니까 이런 기업 수업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이런 것도 다 그냥 의뢰가 들어와서 했던 거고 제가 직접 찾은 거는 거의 없어요. 이런 수업들이 다. 또 길게 수업을 한 건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비슷하게 예술 공방 수업이 있어요. 이런 수업은 쇼핑몰 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유리해요. 왜냐면 우리는 계절별로 사람들이 어떤 걸 사는지를 좀 알잖아요. 또 뭐가 많이 판매되는지 이런 걸 좀 아니까 이렇게 직업교육 비슷한 경우는 쇼핑몰 한 사람들이 그래서 유리해요. 이런 수업에서 중요한 건 수업을 하고 있는 그 시점의 교육이 아니라 이 수업을 발표하는, 그러니까 발표하고 판매하는 그 시점이 더 중요해요. 판매하는 그 계절에 맞춰서 수업 과정을 짜면 나중에 판매할 때 이게 좋은 성과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 준비하신 분들도 굉장히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. 그 당시에. 그래서 중요한 건 나에게 어떤 좋은 수업 아이템이 있는지,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좀 새롭고 약간 특이하기도 하고 그런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은 이 아이템들을 좀 인터넷상에 소문이 낼 만한 곳에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. 나는 당시에 고급과정 뭐 중급과정 과정에 상관없이 그냥 초급인 사람에게도 다 이 수업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좀 수업하는 사람으로는 좀 힘들긴 한데 가능은 해요. 해보시면 고급과정도 물론 이 강사들이 좀 힘들긴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수업을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검색해보는 어떤 그런 사이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뭐 클래스 101 이런데 내 수업을 몇 개 올려놓고 거기서 수업이 잘 안 되더라도 이걸 보고 의뢰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업 아이템들 만들고 그런 데다 올려서 반응도 보시고, 또는 수업 자료들을 만들어서 뭐 수업을 하는 곳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수업을 하시는 곳들의 메일로 나 이런 수업 가능하다 이런 거로 보내보는 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하고 싶다면 직접 찾아서 다양한 것들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참 한 군데 꾸준히 하는 수업은 거의 안 했고요. 이렇게 이곳저곳 떠돌이로 수업을 많이 하긴 한 것 같아요. 그게 제 성격에 맞았고 여러분도 여러분 성격에 맞는 수업을 찾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